수헌집에 수록된 조이제문에 적혀있기를 나는 꿈을 깨고 나서 깜짝 놀라 혼자 말하기를 회왕은 남쪽 청나라 사람이고 나는 동이 땅 사람이니 지역 간 거리가 만여 리나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선후 또한 1000년도 넘는데 꿈자리에 나타나 감흥하니 이것이 무슨 조짐일까? 또 역사책을 상고해 보건대 죽여서 강물에 던졌다는 기록은 없는데 혹시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회왕을 때려 죽여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린 것은 아닐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전필제 같은 석학이 항우 본기를 읽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죠. 물론 당연히 항우 본기를 읽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조이제문을 지었죠. 안 읽었으면 그걸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항우 본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위에 떠있는 배에서 의제를 죽였다면 시신은 당연히 강물에 던져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는 뭐 우리나 전필제나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런데 전필제는 역사책을 상고해 보건대 죽여서 강물에 던졌다는 기록은 없는데 혹시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회왕을 때려 죽여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린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항우 본기에는 몰래 명령을 내려서 형선왕 오예와 임광 공호에게 강위에서 의제를 죽이라고 했다. 이것만 적혀있고 시신을 뭐 강물에 버려라 아니면 더 가져와라 이런 말은 했다는 말은 적혀있질 않아요. 그러나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의제를 때려 죽였으면 시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시신을 유기하는 건 당연하죠. 누가 살해한 시신을 고이 모셔다가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또 의제를 시해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왕을 죽였으니까. 근데 그 시신을 강물에 버려서나 뭐 땅속에 파묻거나 바위 틈에 던져버리나 별반 다를 것도 없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마천은 그 장면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전필제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고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고 지극히 당연한 것을 특별히 들추어내서 역사책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전필제가 인용한 문헌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즉 전필제는 항우 본기를 인용해서 조이제문을 지은 게 아니고 항우 본기를 인용한 2차 저술 거기에는 역사책에 없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강물 속에 버려버렸다 이 말이. 그걸 인용해서 조이제문을 지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술에는 의제를 죽여서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린 장면이 아주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전필제가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전필제는 자양지 로필 즉 일편야사를 참고해서 조이제문을 지었다고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연초는 일편야사에서 의제의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린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돋보이게 묘사를 했어요. 연촌이 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돋보이게 묘사를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연촌이 하고 싶은 얘기 키워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연초는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집현전 학살을 비도한 여러 사람들한테 수양대군은 죄 없는 친동생 안평도 죽였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조카를 살려두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종 이홍이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갖추고 있는 임금이지만 의제 미심은 나머지 머슴살아다 끌려와서 옹립된 꼭두각시예요. 대개 권력자가 필요에 따라 옹립된 왕은 쓸모가 닿으면 토사구팽 당하는 게 역사에서는 뭐 흔한 일이집니다.
하지만 단종처럼 완벽한 정통성을 갖춘 임금한테는 목숨을 바쳐서 임금을 지키려고 하는 충의사가, 충신이 있어요. 더구나 단종한테는 세종과 문종의 고명을 받은 고명대신과 집현전 학사들이 있었어요. 의제는 어차피 꼭두가시니까 영도 폐기되면 죽는 건 숙명입니다. 만약 의제의 죽음을 그냥 아무런 임팩트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처리를 해버리면 강력한 정통성을 갖춘 단종을 메타포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정통성이 강한 단종을 정통성이 별로 없는 의제를 이용해서 그걸 메타포를 하기 위해서는 의제의 죽음이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들어서 그 죽음에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연초는 의제가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어서 강물에 버려져서 막 말하자면 시체가 물 위에 떠다닌 걸로 이렇게 클라이막스를 장식한 거죠. 아마 제 생각에 대략 다음과 비슷하게 독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형태로 묘사되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성의 옥사와 단종의 별세에 적혀있기를 노산곤이 해를 입자 명령하여 강물에 던졌는데 옥체가 둥둥 떠서 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였는데 가냘프고 고운 10손가락이 물 위에 떠 있었다. 고명대신은 그 대부분 계유정내에서 제거됐지만 해도 아직도 혈기왕성한 집현전 학사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연촌이 일편야사를 저술할 당시에 대부분 계유정난에 찬동하고 공신호를 받거나 배설이 올라가거나 하면서 수양대군 편에 섰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이 되는 데까지 동조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아직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할 야심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야심을 미처 깨달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연초는 그 사람들한테 수양대군의 야심을 깨우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되는 집현전 학사들은 연촌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촌은 그 사람들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연촌이 다시 배설에 나가서 한 2년도 채 근무를 안 했지만 해도 연촌은 사육신들하고 과거를 주관하는 공원에서 고시간이나 참시간으로 같이 일을 했고 고려사를 편촌할 때 역시 사육신들하고 함께 편수관으로 같이 일을 했어요. 1451년 연촌이 은퇴할 때 한강변에서 열린 송별련에서도 사육신 중에 문인 5명이 다 시나 발문을 지어서 연촌유사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시와 발문을 모두 인용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성사문이 지은 시 한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문이 지은 요미사 송 최선생, 즉 아름다운 글로 최선생을 보낸다. 에는 시골로 돌아갈 때 수모 심하지 아니하네. 출처를 정할 때는 이와 같이 함이로다. 한나라 임금은 소광을 그리워했고 당나라 임금은 공규를 중용했네. 산천에는 기쁨이 넘쳐나니 물고기나 산새들도 알고 있으리. 처음부터 끝까지 의리를 온전하게 지키니 공 같은 분이야말로 나의 스승이 되시리라.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은 수양대군은 단종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고종 때 흥성대원군처럼 모든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로 아예 단종을 쫓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전자는
별 무리 없이 원만하게 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도 단종이 성인이 되면은 흥성대원군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후자는 죽을 때까지 정권을 자기가 영유할 수 있고 또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도 특히 세종과 문종의 고명을 받은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신하들이 반발이 예상돼요. 아마 피를 상당히 흘려야 될지도 모르죠. 당시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료들은 수양대군이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당시 시점에서 수양대군의 향배를 짐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가 안평대군입니다. 사실 안평대군은 아무 죄도 없었고 그냥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하는 걸림돌이 안평대군이고 단종이죠. 그런데 수양대군은 친동생 안평대군을 죽였어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친동생을 죽였는데 조카를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양대군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면 틀림없이 반발하는 신하들이 나올 것이고 사육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 되면 단종은 죽을 수밖에 없죠. 연초는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죽이는 걸 보고 머지않아 단종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단종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양대군의 음모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걸 동조해서 심지어 안평대군을 죽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에 동조해가지고 공신의 책봉이 되고 배설이 승차하고 안평대군을 죽이라고 막 그러는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에게 세종과 문종의 고명까지 받은 당신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일편야사를 지은 거예요. 연초는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군신 간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신하들에게 역사를 돌이켜봐라. 항우가 의제를 거시시로 황제라고 올리고 제가 스스로 초패왕이 되더니 의제를 죽이지 않았느냐. 수양대군은 정권 잡으려고 친동생 안평도 죽였는데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조카를 살려두겠느냐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일편야사를 지은 거예요.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수양한테 동조하고 있을 때 연촌이 나서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했기 때문에 연촌이 사육신하고 비교해서 충절이 더 높다 이렇게 평가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앉혀놓고 연초는 사육신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안 가르쳐준 게 문제였죠. 일편야사를 남기고 연촌이 돌아가신 뒤에 단종이 한강변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일편야사에서 의제가 그렇게 당한 것처럼 단종도 살해돼서 시신이 강물 속에 버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 그러니까 단종이 상왕으로 거짓으로 올라졌다가 영월청령포로 유배되고 거기서 살해돼서 강물에 버려지는 것처럼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있는 일편야사를 연촌이 만든 예언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명종 때 은퇴도 계유정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몸을 피한 명철보신이다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죠.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묶여져서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